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계속 못했던 권성동이 드디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기로에 서 있는 권성동이. 네. 권성동이는 무조건 그냥 구속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네. 증거와 진술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네. 우리가 많이 다뤘지만 몇 가지 다시 한번 수르륵 한번 훑고 갑니다. 일단은 권성동이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이 그래 뭐 이거 아무거나 해도 돼. 자, 이거 있었죠. 여기 이제 윤영호 본부장의 아내 부인이야. 맞아. 이모 씨. 대선 때 권성동이 천정궁에서 2차례 만났고 한학자 총재가 여러 말씀과 함께 권성동 의원에게 선물이랑 금일봉 줬다. 지들끼리 이렇게 뭐 이 대화를 나눈 게 있는데 뭐 어떻게? 윤영호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많고 네. 그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권성동이가 한학자 총재를 만난 것 인정했고요. 절한 것 인정했습니다. 페북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썼어요. 뭐 긴데요. 핵심은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다. 근데 금품은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뿐이다. 부정한 목적 없다. 큰절한 거에 대해서. 큰절한 예의를 갖춘 거야. 그래서 로마에 가면 뭐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인정했고요. 네. 그리고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가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한학자가 낸 입장은 단순합니다. 내가 지시한 건 아니다 이거야. 뭐 돈이 갔든 안 갔든 나는 모르겠고 내 지시로 뭐가 이루어진 건 없다. 거기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에 방점을 또 찍었거든요. 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게 한나라시에 이런 입장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거 입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가 일고 있습니다. 입만 맞췄겠어요. 마음도 맞추고 뜻도 맞추고 다 하셨겠지. 무릎 무슨 궁이잖아요. 천정궁인가? 천정궁. 네, 그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시지 않으셨나 모르겠는데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셨나 모르겠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진술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을 미리 증거를 인멸하라 카지노 건으로 요 소식도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네,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한번 또 보고 가겠습니다. 예. 지금 권성동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새로운 소식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가지고 그냥 차라리 권성동이 문 열고 구속되는 게 나아. 차라리. 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김건희 특검이요. 권성동이 한학자 총재에게 절을 하고 쇼핑백 2개를 들고 간 날을 특정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22년 3월 22일이야. 네. 네. 예. 그날 권성동이가 쇼핑백 2개 받았죠. 네.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일은 잘해.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바로 윤영호 데리고 윤석열 당선자 사무실에 가가지고 만나게 해줘버립니다. 네. 받은 날. 받은 다음에 바로 그냥 그 시간으로 바로 해결을 해줍니다. 와. 윤석열 당선자하고 윤영호가 만나서 네. 둘이 나눴다는 이야기 잠깐 네.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윤영호 본부장에게 한학자 총재에게 그 대선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인사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윤영호가 통일교회 프로젝트인 제5UN 사무국 유치와 아프리카 유니언 행사 비용을 국가 공적 개발원조 이 ODA 방식으로 활용하게 좀 해주십시오. 향후 뭐 그와 같은 사항들 논의해가지고 제 재임 기간에 이럴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윤영호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어? 째죠. 난리 나지. 기분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날 다이어리 역사적인 날 대박 역사. 이래서 이게 적혀 있는 거야. 그렇죠. 대박 아니야? 대박이잖아. 그렇죠. 근데 재밌는 분이네. 저런 걸 다 적어놓네. 다 적어놨어요. 네. 근데 생존이네. 완전. 실제로 윤석열 만나고 나서 변화도 있었어요. 만남 일주일 뒤에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인수위. 인수위가 돌아가고 있었잖아. 네. 그 변화가 바로 발생했죠. 네, 인수위원회 외교 안보 분과에서 작성을 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가 있는데 실제로 3월 30일 이 만난 게 3월 22일이잖아요. 근데 3월 30일에 아프리카 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2배로 증액하는 목표가 반영이 됩니다. 와. 일주일 뒤에 바로. 권성동이 진짜 일 일 잘하네. 잘한다. 돈 주고 싶다 나도. 와, 자 이것도 나왔고요. 네.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권성동이가 네. 통일교에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추가로 나왔는데 2022년 6월에 춘천 경찰서에서 한학자 총재의 불법 해외 도박 600억 원대 해외 원종 도박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2022년 6월에. 근데 10월 3일에 권성동이가 윤영호에게 문자를 보내요. 근데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윤영호가 특검에서 진술을 합니다. 그 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권성동이 윤영호에게 문자로 그 한학자 총재님이 카지노 하세요? 그 카지노 도박이랑 외환거래법 관련해가지고 2014년 자금 출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세계본부에 압수수색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비해라. 어. 라고 알려줘요. 이렇게 알려줘. 알려주니까 실제로 한학자의 총재의 지시대로 대응을 하죠. 네, 통일교 직원들이 사무실 컴퓨터 다 포맷하는데 그리고 포맷하고 2010년에서 2013년까지 회계 정보 다 삭제하고 조작하고요. 그리고 회계 정보 중에 이 당시 권성동이 얘기해준 요 시기에 네. 해외 출장비라고 적혀 있는 단어 중에 해외를 빼요. 그냥 출장비. 권성동이 얘기했잖아. 외환거래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 네. 외환거래법. 네. 그러니까 국내 해외를 싹 빼버려. 그렇지. 아유 장구를 용광로에 갖다 넣었어야지. 용광로에 안 넣고 해외만 싹 지웠어. 이거는 뭐 쓸모 있는 사람이네 이분 진짜 제대로 봉사해 주네요. 근데 하나 그 저거 못 찾을까요? 뭐요? 혹시나 쇼핑백을 2개를 한학자한테 받았잖아요. 네. 그걸 윤석열 집에 갖다잖아요. 네. 윤석열에게 전달하진 않았을까요? 이거 궁금한데요. 윤석열 사무실에. 사무실에 그러니까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배달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 아이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아이 날 수가 없어. 야, 이렇게 모르는 일입니다. 수사 에이. 정보 알 수 없죠. 네. 아니, 수사 정보를 전달한 거 이것도 다 수사하면은 다 깜빵 가는 거죠 지금. 이거 다 이제 그렇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 실제로 전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들여다봐야 될 거는 이 정보를 권성동한테 누가 줬냐. 아, 그것도 문제네. 그게 더 그게 문제죠. 정말 그게 더 문제지. 문제죠. 이게 수사 기밀을 사실은 민간인이잖아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인 권성동에게 수사 그 춘천 경찰서인가요? 그쪽에서 수사하다가 수사 정보가 유출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수사 정보 유출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권성동한테 갔을 리는 없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이쪽 통해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게 보입니까? 아 그거 왜요? 직접 줄 수? 아니 말단 그 경찰서에서 국회의원들한테도 자기 지역구 다니는데 이거 보고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럼 이제 정보 보고가 개통타고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민정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인수위 시절이었는데. 인수위 시절 이건 그 이때 뒤에 10월이니까. 아 이거는 이제 당선이 취임하고 아니죠. 나서입니다. 취임하고 나서네. 예, 취임하고 네, 나서인데 네. 권성동이는 또 그래도 강원도 전체를 또 나와바이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천이니까. 강릉의 왕자 왕이죠. 뭐. 강릉의 왕이다. 하여간에 그 부분은 어느 라인을 통해서 권성동에게 그 정보가 도달했는지 그것도 밝혀야 이거를 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저는 네. 이거 약간 최근에 지금 엄청 이슈되고 있는 또 하나의 JMS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런 수사 정보 그쪽에 다 흘려주고. 네네네. 그럴 수 거기는 있는. 이제 종교인들이 흘려주잖아요. 근데 종교인 중에 권성동이 경찰이 있어서 경찰 맞아요. 쪽으로 하니까.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그 개입됐다는 거거든요. 네. 권성동에게 누가 정보를 줬느냐. 그렇습니다. 그 경로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 네.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권성동이 그 불체포 특권 이제 포기했고 네. 이제 체포동의안 국회로 이제 넘어올 텐데 넘어왔나요 오늘? 아직 그 넘어왔다는 얘기 못 들었고요. 다만 아마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72시간 요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은 개회식만 하고 다음 주에 9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어요. 네. 그럼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데 그때 아마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대표연설이 있어요. 네네.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아 높다. 높다. 예, 이렇습니다. 난 근데 권성동의 태도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본인은 그 뭐 당당하게 받겠다 체포동의안 뭐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통은 신상 발언을 줍니다. 네. 신상 발언을 통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99.9%의 의원 거의 100%인데 저를 체포동의안 가결해 주세요라는 의원들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와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네. 설명하고 본인이 신상 발언을 하는데 그때 가결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지 봐야 된다. 하겠다고 했어요. 예, 하여튼간에 그거 하나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거 보세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체포동의안 왔을 때 포기하라고 얼마나 생쇼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거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그럴 방법이 없어요. 포기할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포기하면 된다라고 광광거리고 했던 사람이 권성동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포기할 방법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전부 다 반성문 써야 돼요. 왜 그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국민들 속였냐고. 네. 이 포기하는 유일한 방법이 저 구속 적부심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신상 체포동의안 발언 때-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신상 발언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도 포기가 아니야. 거예요. 어쨌든 간에 투표는 해야 돼. 네. 네, 알겠습니다. 윤핵관이 통일교의 수사 첩보를 알려줬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녹취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윤핵관이 누구인지 드러났습니다. 권성동 의원입니다. 권 의원이 정보를 빼줘 압수수색까지 대비할 수 있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오늘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텐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넣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전달된 시간과 장소, 액수가 모두 적혀있는 등 확실하게 드러난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한학자 총재에 대한 경찰의 원정 도박 수사 첩보를 통일교에 알려준 혐의부터 조사할 계획입니다. 누가 알려주는 윤핵관이 어느 때다 보고 있는 오늘 국회에 보고된 윤 전 본부장 공소장에도 해당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0월 3일 윤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한학자 총재가 카지노를 하시냐, 통일교 자금을 라스베이거스로 반출해 도박했다는 혐의를 경찰이 조사 중이라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일러줬습니다.
심지어 2013년, 2014년 자금 출처가 문제된다며 내밀한 수사 첩보 내용까지 말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국수본도 오늘 당시 한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범죄 첩보가 2건 접수됐다 수사로 이어지지 않고 폐기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 의원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통일교 측에 했다는 발언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전해달라. 통일교 현안을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뒤 통일교의 현안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겼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용호 전 세계본부장은 2022년 대선 직후 교단 행사에서 당선인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이날 윤용호 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이 윤 씨를 데리고 서울 종로구 통이동에 있는 당선인 사무실을 찾았고 1시간 동안 접견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 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용호 씨는 아프리카 프로젝트 등 통일교 현안 비용을 국가 공적 개발 원조 ODA 방식으로 해달라며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접견 일주일 뒤 외교부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는 아프리카 ODA를 2배로 증액하는 목표가 담겼고 2년 뒤 윤 전 대통령은 ODA 확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접견을 주선했던 권성동 의원은 몇 시간 전 경기도 가평에 있는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났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넸고 권 의원이 큰 절을 한 뒤 받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권력 핵심부로 가기 위해 투트랙 창구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권성동 라인, 또 하나는 김건희, 건진법사 라인입니다. 통일교의 주도 면밀함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특검이 공소장을 통해 특정한 통일교와 김건희 씨의 최초 접촉 시점은 대선 즈음인 2022년 3월입니다. 통일교는 메콩강 사업 등 현안 청탁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 창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통일교인자 윤영호 씨는 김건희 씨와 친분이 두텁고 정권에서 영향력이 있을 것이란 말을 듣고 건진법사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남 일주일 뒤 윤 씨와 김건희 씨의 통화가 성사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통화에서 건진법사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면서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은 건강하시냐, 감사 말씀을 꼭 전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사무실 접견 때 했던 것과 똑같은 취지의 발언입니다. 부부가 통일교의 대선 지원을 사전에 알고 있던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첫 통화 다음 달부터 통일교는 건진을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선물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4월엔 802만 원 상당의 샤넬 명품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보냈습니다. 같은 해 7월엔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공소장엔 김건희 씨가 2022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건진을 통해 윤 씨에게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요청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윤 전 대통령 상대로는 권성동 의원을, 김건희 씨 상대로는 건진을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쓴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권 의원, 건진 등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윤영호 씨가 교단 자금 8,300만 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통일교는 권성동 의원과 건진을 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쓸 정도로 윤 전 대통령 부부 공략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정권을 향한 전방위의 천탁 어떻게 이뤄지게 된 건지 자세한 내용은 법조팀의 박현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총정리를 한번 해보죠. 통일교는 윤 전 대통령을 대선 전부터 도왔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교리가 배경이 됐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한 총재는 배우자인 문선명 전 총재 사망 이후 교단에서 단독 지도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신학적 위치를 재설정하는 새 교리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예. 참부모인 자신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이 정교 일치 이념을 강조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민주화 이전 과거 역사 속에나 있었던 이 정치와 종교가 한 몸이 되는 정교 일치를 추구한 겁니다. 예. 이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고 통일교의 이권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아프리카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정치 지도자를 물색하던 차에 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조직적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자, 통일교의 윤석열 정부 로비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뤄진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이 윤영호 씨 공소장에 담긴 거죠?
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인데 시작은 윤핵관 권성동 의원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 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씨는 이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2월과 이듬해 1월 권 의원과 만나게 됩니다. 이때 권 의원이 이 통일교를 지원해주면 이 신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겠다는 윤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 특검은 이를 대가로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지금 여기 맨 밑에 보이시는 이 큰 거 한 장 서포트로 불리는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요. 실제로 20대 대선 및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의 조직적 지원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 김건희 씨와는 대선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건진법사를 통해서 친분을 쌓았는데 이 김건희 씨와 윤 씨의 첫 통화가 성사가 됐던 2022년 3월 30일 이후 이 본격적인 청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후 윤 씨는 이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선물을 하면서 김 씨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